안녕하세요. 이번에 재능 기부 프로그램 맡게 된 교육학과 2학번 홍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작품, 이제 그 작품 속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요소들을 통해 이제 작품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그 외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볼 때 더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소설만을 가지고 소설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소설이란 게 이제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나 설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작품이란 큰 틀에서 그중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이제 쿵푸 팬들을 통해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제 인물 시점, 관점 이 세 가지로 구성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뭐 쿵푸 팬들의 줄거리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1, 2, 3편 다 악당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자면 이제 고전 소설의 서사양식이 띄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주인공이 아무 능력도 없다가 이제 조력자를 만나가지고 능력을 깨우치게 되고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악당 물리쳐가지고 영웅이 되는 이야기죠. 이제 뭐 작품을 이제 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제 뭐 그 싸운 이야기가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가 좋았어 라고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제가 쿵팬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작품의 이야기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 그리고 얽힌 인물들 간의 관계, 그런 이야기들 푸는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다 종합해가지고 뭐 작품에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한 것들로 봤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이야기만을 가지고 그 작품에 대해 완전히 즐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인물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 안에서는 이제 작중 인물들은 성격대로 말하고 있는 등이요. 뭐 성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작중 인물들이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이랑 뭐 생각을 하는 원인이 된 내면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중 인물의 성격은 이제 작품의 이제 주제를 나타내거나 뭐 드러내기 위해서 인물들에게 대입한 장치 중 하나예요. 뭐 인물들이 여러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격들을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크게는 이제 평면적 인물, 뭐 입체적 인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평면적 인물은 이제 외부의 영향에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들을 얘기하거든요.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악당들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입체적 인물은 그와 반대로 이제 작품의 전개에 따라 이제 성격이 변화한 인물들을 말해요. 뭐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성찰을 통해 이제 각성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내부의 영향을 통해서 이제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영화에서는 그중에 이제 주인공이 폴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매사에 소극적이었는데 뭐 수련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기도 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등 관계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갈등 관계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갈등 관계를 꼽을 수 있어요.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걸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여기 적혀 있듯이 주동인물은 이제 뭐 주인공, 작중, 초점인물, 뭐 주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뭐 주동인물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그런 이야기 흐름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거나 그런 주동인물에게 갈등을 유발한 인물도 있겠죠. 이런 인물들은 이제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이 영화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영화 제목이 쿵푸 팬더잖아요. 뭐 주동인물이 누군지 바로 나오죠. 근데 그런 포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그런 흐름을 방해하는 인물들, 이제 악당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방해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대부분 작품에서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라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자면 이제 싸우는 것 외에도 이제 많은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뭐 여기 적혀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싸우는 것만이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외적 갈등이랑 내적 갈등이 이렇게 있는데 외적 갈등은 뭐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난 유형의 갈등을 말하는 거고
뭐 내적 갈등은 인물의 내면 속에서 보여지는 고뇌들, 고민들, 우리 선택 기로로 섰을 때 이제 드는 이런 여러 가지 내적 충동들, 이런 것들을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인물들 간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런 관계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했듯이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이제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메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조력자가 이제 주동인물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동인물과 부차적 인물 간의 협력 관계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이런 형식을 띠겠죠. 그 다음에 뭐 부차적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뭐 부차적 인물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 적혀있듯이 뭐 조연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인물들은 이제 이런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그 작품 안에서 인물들의 보여진 여러 성격들, 그리고 뭐 작품 안에서의 인물들 간의 관계, 뭐 이런 이렇게 보여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구의 시점에서 보여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점으로 이제 보여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작품을 좀 더 어떻게 재밌게 전달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크게 이제 시점이라고 하면 이제 3인칭이랑 1인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먼저 전지조 작가 시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전지조 작가 시점은 이제 작품 안이 아닌 바깥에서 시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 뭐 인물들의 행동들, 그리고 인물들 간의 이제 뭐 관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작품에 있어서 좀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재미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이 영화, 쿵팬더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매체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이제 시점 중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작품 안이 아닌 바깥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흘러가는 과정을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뭐 독백이나 뭐 이런 대사나 행동 등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전지조 작가 시점이랑 달리 그런 공백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유치해 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시점도 이제 이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랑 1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은 이제 그 작품 안에서 어떤 인물의 시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건데요, 작품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영화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썼다라고 하면, 주인공이 포가 하는 행동들, 뭐 포가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작품이 흘러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 시점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주인공을 중점으로 이 작품을 이제 전개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주인공에게 좀 더 이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자 시점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주인공 시점이랑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작중 안에서 그 인물이 이제 그 작품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긴 하는데, 주인공이 아닌 제3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예시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 셜록 홈즈 소설을 보면 이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돼요. 뭐, 사실상 주인공은 셜록 홈즈잖아요. 근데 그 조수인 이제 왓슨이 셜록 홈즈가 하는 이제 행동들,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공백에서 생기는 그런 추측들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제가 아까 말한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뭐 그래 이제 작품을 이제 접하다 보면 이제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그 작품 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한 가지 얘기들이 계속 군데군데 보일 거거든요. 이런 것을 찾는 과정이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이제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제 그런 주제들을 찾는 과정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재적 관점인데, 내재적 관점은 이제 오직 그 작품 안에서의 모든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주제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내재적 관점으로 이렇게 주제를 도출해 본다고 하면,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많은, 뭐라 해야 되지?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클리셰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뭐, 물론 큰 틀에서는, 이 영화의 큰 틀에서는 이제 고전 소설의 서사양식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사실상 그 내막을 까보면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려는 시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재적 관점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탈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재적 관점인데요. 외재적 관점은 이제 작품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과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현의 관점은 이제 그런 작품의 바깥에서 있는 요소 중에 이제 그런 작가와 이제 작품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제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작가가 감독이죠. 감독이 누구냐고 하면 이제 여인영 감독이라고 1.5세대 재미있게 보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입양 가족에도 관심이 많았던 게, 그런 제가 인터뷰 영상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이제 성우인 이제 타이거리스 성분이 뭐 연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 여러 이제 아이들 입양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게 많이 물어봤었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민 와가지고 이제 많은 문화들이 섞인 미국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쿵팬드 안에서 여러 동물들이 이제 섞여가지고 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주인공의 포가 이제 입양 가족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묘사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이제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이제 주제를 도출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효율론적 관점이에요. 이제 외자적 관점 중에 하나인데, 효율론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작품의 바깥과 이제 작품 안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보는 이제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독자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효율론적 관점은 이제 저의 관점을 이랑 그 작품 안에 있는 요소들을 이제 다 종합해가지고 한번 주제를 저는 도출해 봤었는데, 저는 이제 이 쿵팬더를 보고 어떤 어떤 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떠올랐냐면, 이 주인공이 이제 여러 역경을 이제 겪으면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나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내가 속한 곳은 어디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는 누군가 이런 물음에 이제 해답이랑,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은 어딘가라는 그런 물음에 이제 해답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를 알아가는 여행, 조금 어렵게 말해서 자아탐구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도출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품에 있어서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모든 인물들의 관계, 뭐 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이제 누구의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가지고 뭐 이런 해석하는 과정, 이러는 게 저는 작품 감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즐겁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생각하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다음에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나 소설 이런 것들 보실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번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